오늘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둘 간의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기본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전환사채는 우리가 간략하게 CB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은 채권인데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입니다. 만기 때까지 채권을 그냥 들고 가도 되고요. 중간에 나는 주식이 더 좋다 싶으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주식으로 들고 갈 수도 있는 채권, 바로 이것이 전환사채인 것이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본 정의는 어떨까요? 신주인수권부사채, 우리가 짧게 BW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은 채권인데 이 정해진 가격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포함된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이 채권을 만기까지 그냥 들고 가도 되고 중간에 이 기업의 주식이 좋아 보이면 이 기업의 주식을 현재에 있는 현재가가 아니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채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됐을 때 채권과 주식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이 두 개의 수익률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년 만기 수익률 5%를 쳐주는 만원짜리 채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년 만기가 지난 후에 1,500원, 즉 5% 수익률을 책정한 1,5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이 기업의 주식이 막 12,000원, 13,000원, 15,000원까지 오르는 겁니다. 3년을 들고 있어도 500원밖에 못 받는데 주식을 들고 있었다면 2,000원, 3,000원, 5,000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3년이 지났을 때 500원 받을 수 있었던 거 주식으로 갖게 되면은 약 5,000원가량의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10,000원짜리 채권인데 8,000원, 7,000원, 6,000원까지 하락했을 때 굳이 주식으로 바꿀 필요 없겠죠. 그때는 채권으로 들고 있으면 됩니다. 손실을 보지 않고 계속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채권인 것이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어떨까요?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마찬가지로 3년 만기 수익률 5% 10,000원짜리 채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채권도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났을 때 1,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받아도 되고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주식을 살 때에는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주식의 가격이 12,000원, 13,000원이 올랐을 때 그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도 그대로 가져가면서 3년이 지났을 때 5%의 수익률을 얻고 그리고 주식으로 올라간 수익률까지 동시에 얻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이것의 주가도 하락하게 됐을 때는 굳이 주식을 살 필요 없이 그냥 채권만 들고 있으면 3년이 지났을 때 1,500원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인데 기업들은 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모으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방법으로 유상증자라는 것이 있는데 유상증자는 이런 겁니다. 새롭게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주식을 누구에겐가 팔아 이렇게 팔았던 돈을 모아서 자금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유상증자는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새롭게 주식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주식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주식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식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이 주식의 개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움직이지 않고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이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줍니다. 주식으로도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만 덜 쳐줘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CB와 BW, 즉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 조금은 어려운 기업들이 이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자금이 모자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이 모자르다는 게 기업에게 좋을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물론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CB와 BW를 선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CB와 BW를 발행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CB와 BW를 발행했을 때 이것들이 많이 누적된다면 이것은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가격이 막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식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결국 주식으로 갖고 있었을 때에는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은 물량을 팔려고 하겠죠. 현금화를 시켜서 내 주머니에 돈을 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와 BW, 즉 신주인 수권부 사채가 많이 있을 때에는 주가 상승이 제한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약점이 있는데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부 사채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고요.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은 투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 자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부 사채가 많았을 때에는 주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부 사채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청자 의견을 받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얘기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궁금증을 올려주셨는데 요즘은 좀 더 뜸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있는 남자였습니다.